자, 닫힌 구간을 줘요. 닫힌 구간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뭐를 갖게 되죠? 최대값, 최소값을 갖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자, 생각을 해보자. 내가 그림을 여러 개 그릴 텐데, 자, 얘는, 자, 제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최대가 뭐니? FB. 최소가. 그러면 지금 최대 치수가 양 끝 경계값이지. 자, 이번에는 자, 여기는 CD라고 할게. 자, 이번엔 최대가 뭐지? FC 값. 최소값은 FD 값. 자, 그럼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거지? 자,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형태로는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자, 우리가 양 경계값과 그 다음에 또 뭐? 극대값, 극소값 중에서 자, 가장 큰 값이 뭐가 되고 최대가 되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석이야. 정석인데 자, 여기 내가 되게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거는 이제 무조건 우리가 극대 극소가 2개 이상 나왔을 때야. 극대 극소가 2개 이상 존재할 때고 만약에 극대 값이 하나만 있거나 극소값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어. 일명 극값이 하나인 경우야. 극값이 하나면 자, 극대가 뭐가 되지? 극소가 뭐가 되지? 자,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고 극소값이 최소값이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 다음에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최대 최소의 활용이거든. 이 활용들은 다 대부분이 극대값, 극소값이 하나야. 활용.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결국은 극대값과 극소값과 같다라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 활용 거의 99%가 극대값, 극소값이 최대값, 최소값과 연계가 되버려요. 이건 그래서 이제 활용 파트, 극값이 하나일 때는 활용 파트에 많이 쓰이게 된다. 중요해요. 최대치수는 활용이 시험에 100% 나오거든요. 내신에는. 자, 근데 만약에 극값이 없어요. 극값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양 경계값이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값, 최소값이 된다. 자, 끝.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최대 최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 요소는 이거야. 극대극소의 개수로 구분을 해요. 2개 이상일 때는 다 조사하고요. 하나일 때는 극대값, 극소값이 최대값, 최소값이 된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양 경계값이겠죠. 근데 활용은 대다수가 최대값이나 최소값 중에 하나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때는 결국 이 값들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만약에 극값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양 경계값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음에 이제 바로 활용이에요. 자, 먼저 1번부터 보면 이거랑 활용까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자, 먼저 내가 뭘 조사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뭐 극대극소의 개수. 자,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할 거야. 자, 다음 조심할 거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만 인정하는 거다. 자,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 뭐가 있지? 1, 2 여기 다 들어가니? 그러면 2개지. 자, 그럼 여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조사한다. F0, F1, F2, F3. 좀 짜증나긴 하겠지만 다 해야 된다는 거지. 자, F0은 몇이고? F1은
암산하지 마시고 그냥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못 나오죠? 1. 네, F2는 몇 나올까요? 0. F3은 몇 나올까요? 자, 그럼 최대값이 얘가 되고요. 최소값이 얘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양 경계가 최대 최소가 되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그림을 못 그립니다. 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다 조사하는 수밖에 없다. 자, 모두 조사하는 수밖에 없고요. 자, 다음 2번 파트 가볼게요. 자, 이번 파트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몇 개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볼게요. 도함수. 자, 이거 묶을게요. 4x로. 자, 그럼 4x에 x-4, x 플러스. 자, 얘가 0이 되게 하는 x 3개, 0, 4, 마이너스. 자, 되겠지만 마이너스는 제외, 4도 제외. 그렇다면 몇 개밖에 없죠? 0. 그럼 0은 100%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이고 그놈이 최대값, 최소값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F0값 24란. 자, 양 경계값 F-1, F2. 자, F-1은 1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24. 자, 그래서 계산하면 21. 얘가 아마도 최대값이 맞을 것 같고. 자, 2 확인해 볼게. 자, 계산하면 결과 몇이지? 자, 얘가 최소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F 값은 확인 안 해도 되는 F1이요? 1이 어디 있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있어. 아, 무조건 그 사이, 극대극소나 양 경계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최대 최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바로 활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활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 세우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보통 활용의 대부분이 식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식 세우지 못해서 틀려요. 그럼 식을 세웠다. 그럼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활용 문제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바로 답하고 연계가 됩니다. 거의 99%. 자,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는 오히려 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식 세우도록 해볼게요. 자, 문제는 이차함수와 지금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하고, 자, 여기에 내접하고 있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자, 선생님 여기를 t, 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y다 대입을 해서 12-t제곱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칭성 y축 대칭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t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고요? dt. 세로의 길이는 그렇지. 자, 따라서 넓이는 t에 대한 식이니까 st. 가로, 세로. 자, 맞죠? 3차. 대부분은 다 3차 이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24t가 되고요. 자, 미분 바로 합니다. 자, 0이 되게 하는 t값은 몇 개? 하나. 왜 하나인지 알죠? t를 내가 설정할 때 여기보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크게 했기 때문에 t값은 몇이죠? 그래서 정답은 S입니다.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선생님 경기 같은 거 확인 안 하세요? 활용은 무조건 경계가 최대치가 될 일이 없습니다. 진짜로요. 네. 그래서 그냥 2를 넣었을 때가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SE 확인하면 자, 마이너스 16 플러스 48. 정답은 3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너네가 문제 7-1번하고 8-1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
자, 1번을 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아볼게요. 자, 질문. 8-1번 8-1번하고요. 또 7-1번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제 8-1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이야, 지금 여기 원기둥. 그 원기둥 중에서 부피가 최대인 원기둥의 밑면의 반질 길이 구하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는 너네가 뭘 봐야 되냐면, 정면에서 바라본다 했을 때, 자, 얘가 이런 모양이겠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어때, 맞니?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거를 너네가 평면화시켜보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아마 너네가 이제, 얘가 바로 이 원기둥의 반지름일 것이고, 얘가 높이가 될 거란 말이지. 자, 이거 확인해 보니까 얘가 6이고 얘가 지금 현재 3이거든. 자, 그럼 하나 또 물어보자. 이런 문제 풀 때 또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닮음을 알아야 돼. 닮음. 그래서 닮음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자, 여기 지금 이거와 이것이 1대2야. 1대2야. 자, 그럼 난 또 얘기할 수 있지. 어떤 거? 요 삼각형도 똑같이 닮음이 적용이 돼서, 자, 얘가 만약에 내가 R이라 한다면 얘는 뭐가 되겠니? 2R. 이게 핵심이었어, 이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1대2, 1대2.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원기둥의 반지름과 높이를 모두 R로서 나타낼 수 있다. 자, 반지름은 몇이고 높이는 됐어, 이거야. 자, 따라서 우리가 부피 맞지? VR이라 할게. 부피니까. 자, 부피는 밑넓이 파이 R 제곱, 높이 6-2R. 그죠? 3차가 나오죠. 자, 미분합니다.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R 값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뭐죠? 0은 될 수 없죠? 입니다. 자, 그럼 무조건 이게 물어보는 부피가 최대가 되게 하는 극대이자 최대가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최대 값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뭐죠? 2죠.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확인해 주시고. 그 긴축 문제로 실전 연습 있죠? 요거는 내일까지 풀어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까지. 자, 1번부터 10번까지만 내일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작할 때 요 풀이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게 될 내용은 6강입니다. 도함수 활용의 마지막 파트 6강 들어갈 건데요. 자, 6강은 너네가 이제 그 도함수 활용의 이제 마지막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활용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처음에 뭐였지? 접선 배웠고, 두 번째 뭐 배웠지? 평균값 정리 배웠지. 자, 세 번째 뭐 배웠지? 증가 감소를 배웠어요. 자, 그럼 네 번째 뭐 배웠죠? 그때 극소를 배웠고요. 다섯 번째, 그래프 개형 먼저 얘기할게요. 그래프 개형 확인했고, 6번이 최대 최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배우게 될 도함수 활용의 3는 자, 여기 4가지가 더 들어가요. 4가지. 자, 먼저 7번째 뭘까요? 방정식 활용이고요. 8번째 부등식. 그다음에 9번째 속도 가속도. 그다음에 10번째는 이제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10개를 배우게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남은 7, 8, 90을 지금 배울 거예요. 자, 7번부터 봅시다. 방정식 파트. 자, 그럼 방정식 파트 볼 텐데요. 자, 방정식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몇 차 방정식? 자, 3, 4차 방정식에 자, 뜬금없이 갑자기 뭘 구하냐면 실근의 개수를 물어봐. 3,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 자, 그러면 찍을 수 있어. 3차는 3개 이하지. 4차는 3개 이하잖아. 4차는 4개 이하고. 찍을 수는 있지. 근데 자, 이거를 아마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빗대어 생각해보면 선생님 저 이거 3, 4차 방식 풀이할 줄 아는데요. 저 이거 해보는 거 해봤는데요, 진짜. 그럴 거야. 근데 1학년 때 배웠던 3, 4차 방식은 해가 나오는 형태였어. 해가 직접 나오는 형태였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지금 배우는 3, 4차 방정식은 해를 구할 수 없다. 왜를 못 구하는 줄 아니? 여기가 루트 값들이 들어가. 루트는 직접 해를 찾을 수 없는 놈들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자, 얘는 해를 구하는 문제를 내지 않아요. 뭘 물어봤죠? 개수. 자, 이 유형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결국 이거를 그린다는 거죠. 그린다. 웃긴 거는요, fx는 0에 대해서는 못 구하지만 되게 신기하게 f'x는 0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체계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럼 100% 자, 이거는 도함수를 이용한 그래프 개형과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자, 너네가 예를 들어서 어떤 3차 함수를 그렸는데 극대값이 여기 나왔고 극소값이 여기 나왔어. 3차 함수 그렸다? 자, x가 몇 개에서 만났니? 그럼 서로 다른 세식을 그렸겠지. 자, 이런 식이야. 얘는 구할 수 없지만 얘는 구하기 쉽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자, 근데 이게 문제에서 이렇게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고 낼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뭘 낼까요? 미정계수를 준 다음에 얘가 이 근의 형태를 만족시키는 A의 범위를 묻는 거예요. 시험은 절대로 이렇게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저런 대표적인 이번처럼 미정계수를 우리가 넣어서 준 방정식에 근의 개수, 근의 형태를 줘서 A의 범위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 내신에서는 거의 나올 확률이 한 7, 80% 됩니다. 방정식 파트는. 자, 그러면 이거 두 가지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자, 먼저 대표이자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서술형 풀이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 3차식을 fx로 두고요. 자, 도함수 구합니다. 자, 그럼 3x제곱 더하기 1x. 딱 느낌 올 거예요.
도함수 0 되는 거 쉽게 구해지네 라는 거. 자, 영어 보시죠. 그럼 우리는 무조건 그래프 그릴 거니까 F0과 F-이 조사 바로 옵니다. F0은 F-는 자, 그리고 찍어요. 0, 마이너스 1 찍어요. 마이너스 2, 3 찍어요. 자, 우리는 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럼 x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얘는 3개입니다. 자, 다음 한 번 더 해볼게요. 얘는 gx를 해볼까요? 자, 그럼 g'x 4x 세제곱 더하기 8x. 자, 4x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2.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 자, 0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G형만 조사하면 됩니다. G형 몇이죠?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럼 G형값 마이너스 3 찍고요. 자, 물어볼게요. 이거 최고차가 양수인 4차 맞습니까? 그 양수인 4차가 도함수가 0이 되는데 0 하나밖에 없었어. 이거는 0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일 거 아니? 이차 함수는 너네들 3중분. 이차 함수는 3중분 형태야. 근데 사실 이차 함수는 아니지만 이차 함수와 약간 유사하지. 왜냐면 얘가 바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이차 함수처럼 모양이 그려지긴 하지만 사실 이차 함수는 아니야.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이거거든. 근데 어쨌든 교점이 몇 개지? 두 개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는 근데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나올 확률은 5%도 안 돼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 했지 아까? 미정계수가 포함된 형태. 근의 조건을 줌으로써 그때 미정계수의 범위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딱 보면 느낌이 오죠? 미정계수가 하나 들어갔죠? 자, 푸는 방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이 미정계수가 상수항에 있어요. 대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푸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어요. 자, 차이가 뭐냐면 자, 마이너스 a까지 포함시키는 함수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a를 이항시켜서 완벽하게 주어진 형태의 gx와 상수함수를 왔다 갔다 움직여서 근의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어떻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축이 고정입니다. 그럼 얘에 따라서 모양의 형태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 3차니까 아마도 내 생각이지만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얘는 3차 함수를 왔다 갔다 움직인 거고요. 자, 얘는 3차 함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를 왔다 갔다 움직이죠? y는 a를 왔다 갔다 움직여요. 자, 얘를 움직이냐니 아니면 이 3차 함수를 움직이냐니? 그렇지. 그래서 나는 주로 이 방법을 씁니다. 자, 이 방법보다는 이 방식을 주로 써요. 이유는 얘를 움직이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그는 근인데 음수인 근?
양수인근? 이거 뭐야?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건 뭐 어떻게 나눌까? 자, 이유가 있어요. 이걸 먼저 그릴 수 있죠? 자, 먼저 그릴게요. 자, 미분하시면 자, 얘가 0이 되는 걸 조사하는 거니까 자, 뭐 하는 거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를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4값, 마이너스 3 확인해 보면 자, 0값. 자, 그래프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0 자, 채무창이 양수인 N자 모양을 우리가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려요.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 y절편 몇이죠? y절편 되게 중요합니다. x 0일 때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요. 자, 이렇게 지나간 상태에서 자, 이제 내가 뭐를 왔다 갔다 움직일 거죠? 상수, 함수, y는 얘를 왔다 갔다 움직일 거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자, 그때 교점의 x좌표가 양이면 양근, 음이면 음근. 자, 그럼 얘는 음근 하나. 자, 얘는 음근 두 개. 하나는 이제 중근이겠죠, 사실은. 자, 얘는 음근 세 개.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0 한 개에 음근 한 개. 0 하나에 음근 한 개. 얘는 양근 한 개, 얘도 양근 한 개. 답이 나왔네.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음수를 갖는다. 뭐하고 뭐 사이지? 그렇지. 그래서 A 범위는 마이너스 4와 0 사이 1번. 자, 한 개의 양수를 갖는다. A는 0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이게 시험에 딱 낼만하지 않니? 아까 같은 문제보다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두 가지 알았어. 방정식 두 가지. 자, 바로 정리 다 되시면은 바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유제 1-1번하고 2-1번 문제 두 개 풀어보세요.
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자, 질문. 아끼는 거 질문 물어보세요. 자, 1-1번하고 2-1번 질문. 1-1번에 1번. 1번. 또 다른 질문. 자, 다른 질문도 없나요? 자, 없으시면 뭐 그럼 이거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서로 실거래수 몇 개니? 라고 묻고 있어. 그래서 난 얘를 fx라 줄 거야. 자, 그리고 미분할 거야. 자,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 자,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조사해 보니까 와, 하나밖에 없네. 자, 근데 얘가 사실은 너네가 알아야 될 게 있어. 1은 1인데 얘가 완전 제곱이야. 자, 완전 제곱은 너네가 알다시피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는. 이거는 결국 극대극소가 되게 하는 x가 아니라 변곡점이 되는 x였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얘 1, 몇이냐면 f1은 1 빼기 3 더하기 3 더하기 2에서 3이 되거든. 그래서 얘는 결국 이러한 그림이 돼. 1,3을 지나는 자, 이러한 그래프야. 자, 그래서 결론은 극값이 아니라 실계획수 몇 개? 하나만 나온다. 자, 다른 질문 더 없어요, 진짜? 2다시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잘 쉬는 걸로 할게요. 자, 두 번째 파트. 자, 3차 방정식의 바로 근해 판별이라고 나오는데, 자, 3차원의 근해 판별은 사실 아까 배웠었던 이 방정식 파트의 일부분입니다. 소위 일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너희들이 막 공식처럼 막 지금 나왔는데, 만약에 생각해보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만약에 너희가 이 3참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둘이 곱했는데 0보다 작다는 거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 아닐까? 그러면 몇 개의 너네가 근이 생길 수밖에 없니? 3개. 자, 만약에 얘네들이 0이면 어떻게 될까? 2개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곱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하나가 되지 않겠니? 그래서 3차 함수에 국한해서 3차 함수에서는 극대값, 극소값이 선생님 근데 만약에 극대값, 극소값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든지 아까처럼 중근 나오면 무조건 한 개예요. 무조건 하나고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근해 개수를 결정시킬 수 있습니다. 3차를 따로 이게 정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3차를 따로 정의할 필요는 없죠. 방금처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너네가 따로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fx로 두시고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자, f'x는 자, 0이 되게 하는 x값은 풀마입니다. 자, 그러면 f2는 8 마이너스 24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8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8 24. 자, 볼 것도 없네요. 하나는 하나는 양 몇 개? 그리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gx라고 하겠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자, 0이 되는 x값은 자, 0하고 2가 나와서 0 넣으면 4가 나오고 2 넣으면 0이 나옵니다. 그럼 몇 개죠? 2개.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아도 그냥 맞출 수 있다는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이즈 4번. 이번 표시 마지막 문제인데. 자, 여기다 풀게요. 자, 아까처럼 내가 어떻게 한다? 나는 상수항 이항식이다. 자, 그러면 나는 이 함수를 그릴 거야. 자,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7. 자, 0이 되는 x 값이 풀마 3이 된다. 자, f3 값은 27 마이너스 81에서 마이너스 54가 되고, 마이너스 3 값은 자, 54가 돼서 자, 3, 대충 찍을게요. 마이너스 50